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전장현과 달보기 전달 박경석입니다. 오늘은 급하게 나눠야 할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저 혼자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 바쁘신 김정하 사회자님 대신해서 도움받으실 두 분을 제가 특별하게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아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옆에 멀리서 오셨죠? 네. 어디서 오셨어요? 전 인천에서 왔고요. 전국탈시설연대 인천지부 대표 이봄이라고 합니다. 와, 조선일보에서 지난 7월 9일 날 김경필 기레기 기자님, 기레기 단독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이렇게 나왔어요. 탈시설 장애인 추적해보니 죽거나 의사소통 불가. 이야, 굉장히 자극적인 이런 말로 뭔가를 노리고 있는 이런 기사가 냄새가 칵칵칵 나는데, 그죠? 그런데 이 보도가 나간 다음 날, 기가 막힌 타이밍에 국민권익위원회 그리고 한국 카리타스, 야, 이거 뭐 이름도 이상하노. 국회의원 주호영이 공동 개최한 발달장애인 맞춤형 돌봄 지원 방안 제도 개선 공개 토론회가 국회에서 있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조선일보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한번 팩트 체크를 해보기 위해서 우리 전문가 모셨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한국 카리타스. 야, 이름도 어렵다. 여기서 뭐 하는 데입니까? 네, 국민권익위원회 요즘 네네. 각종 오명에 시달리기도 하고 운영 취지에 대해서 많이 비판이 있기도 한데요. 본래는 공공의 부패 방지와 시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곳입니다. 권익위는 이런 곳이어야 합니다. 원래는. 그렇군요. 그런데 원래는 그런 곳인데 지금은 망가졌다? 망가졌다. 예. 네, 오히려 또 장애인의 삶을 망가뜨리고 있는 데 앞장서고 있다는 점이 지난주에 드러났습니다. 예. 네, 그 다음에는 카리타스. 카리타스가 도대체 뭐예요? 네, 저도 이게 궁금해가지고 찾아서 들어가 봤어요, 사이트에. 그래요? 어떤 거예요? 카리타스. 예, 뜻이 라틴어에서 나온 건데요. 라틴어요? 그리스도의 사랑, 자선 이런 것들을 뜻한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게 어마어마한 규모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카리타스는 그러니까 한국 천주교회에서 해외 지원 사업을 이제 전담으로 하는 곳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지난 7월 10일 토론회에 또 다른 발제자가 오스트리아 카리타스에서 초청된 분입니다. 그리고 또 주호영 또 잘 아시죠? 내 진짜 짜증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이거 불교 신자잖아요. 이 사람 지금 요새 뭐합니까? 네, 요새 국회 부의장 되셔가지고. 그래요? 그런데 왜 이렇게 불교, 천주교,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렇게 차마 어울리지 않는 이 세 집단이 왜 이런 토론회를 했을까요? 그러게요. 사실 이 토론회 이름이 네네. 발달장애인 맞춤형 돌봄 지원 방안 제도 개선 공개 토론회라는 제목으로 진행됐는데요. 네네. 그래서 저도 이 제목만 보고서는 되게 실효적인 지원 방안이 논의되지 않을까 싶었어요. 근데 이 토론회 자료집 목차를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네. 사실은 오스트리아 카리타스에서 오신 분이 작년에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 부모회에서 토론회를 작년에 열었거든요. 네네. 근데 여기에 또 그때 당시에 발제자로 오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스트리아의 이제 현황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한국에서 발표한 이런 내용에 대해서 뭐 유럽 자립생활 네트워크, 오스트리아 자립생활 연대 이런 유럽의 장애인권 단체들이 이런 유럽의 장애인 거주시설들이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에 부합한다고 이야기하면 절대 안 된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그냥 좋은 시설이라고 해서 좀 이런 왜곡하는 실태들에 대해서 이러면 안 된다. 이런 얘기 한국에 가서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규탄한다라는 논조의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작년에 오스트리아에서 오셨던 분을 초청했으니까 이번에도 이런 오스트리아의 좋은 시설을 소개해서 한국에
이런 사례를 소개해서 적용하려고 했던 토론회가 아닐까 했었어요. 근데 웬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윤효석 전문위원님이 장애인이 탈시설에서 죽었다. 근데 시설에 있었으면 살았을지도 모른다라는 취지로 내용을 발표를 해줬더라고요. 네. 그걸 뭐라고 그런 줄 알아요? 속담으로? 뭘까요? 갑자기 제가 그 나물에 그 밥. 아무튼 네. 네, 우선은 그 토론회 전날에 나왔던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조선일보하고 똑같이 또 연결되나요? 네, 맞습니다. 데이터가 똑같았습니다. 아, 데이터 똑같아. 완전 조선일보. 이거 뭐 이상한 카르텔 냄새가 났나요? 예. 어떤 내용이 있어요? 네, 그 조선일보 보도는 7월 9일에 나왔고 토론회는 다음 날인 10일에 열렸는데요. 네네네. 조선일보 기사의 첫 줄이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네. 서울시가 이른바 탈시설 정책으로 장애인 거주시설을 나온 중증장애인 55명을 조사해보니 6명이 퇴소 후 3년 안에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그 첫 줄로 기사가 시작하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 분석 결과를 다음 날 10일 열리는 토론회에서 공개할 거고 그래서 권고 방안을 검토한다라는 내용으로 이 기사가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 날 이 토론회가 열린 겁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데이터 출처가 서울시 맞나요? 어쨌든 서울시, 권익위 두 곳이 다 언급되긴 했습니다. 내가 보니까 서울시가 준 것 같은데요. 그죠? 조선일보가 터뜨린 다음 토론했다. 야, 서울시, 조선일보, 권익위 딱 답이 나왔다. 진짜 머리 잘 짜네. 아무튼 이제 사실관계를 한번 따져볼게요, 제가. 서울시는 2021년 4월 폐쇄된 경기 김포시의 장애인 거주시설 향유의 집. 향유의 집은 탈시설 이념에 따라 2019년부터 100명이 넘는 장애인을 내보냈다. 라고 이렇게 썼더라고요. 네. 이거 틀렸나요? 맞나요? 네, 틀렸습니다. 향유의 집은 몇 명이었죠, 그때? 당시에 2019년 기준으로 52분, 52명이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지금 영상에 표로 나갈 텐데요. 이 예. 인원은요.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이라는 시스템에서 가져온 거기 때문에 틀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기재된 걸 기준으로 국가 보조금이 지급되기 때문인데요. 팩트 체크도 제대로 못했네. 그냥 얼렁뚱땅 뚱 했네. 그러면 55명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네, 저도 정말 알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 55명 어디서 나왔나 생각을 했었는데 좀 여쭤보니까 그러니까 2020년에 그 당시에 서울시가 인권 침해가 벌어졌던 그 시설 때문에 일시적으로 2명을 신규 입소로 좀 전환한 인원을 포함했을 때 54명이거든요. 예. 근데 이것도 55명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네, 저희가 정말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조합을 해도 2019년 당시 기준으로 52명이다. 이게 정확한 팩트입니다. 야, 서울시는 왜 이랬을까? 급했나? 네. 조선일보에서 또 뭐라고 했냐면 서울시가 지난해 2월 이들의 상태를 확인해 보니 6명이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6명 중에 3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그 사망의 경위를 간단하게 설명을 했고 3명은 언제 어떻게 숨졌는지도 확인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야, 이거 전형적인 낚시 기사거리인 것 같은데요. 이것도 사실입니까? 네, 아주 악질적인데요. 네, 사실이 아닙니다. 네, 이것도 역시 표를 보면서 정확하게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네, 2019년 1월 1일부터 2024년 6월까지 사망자 현황은요. 네, 저희가 그 지난주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향유의 집을 퇴소한 후로 사망한 사람은 모두 4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망 원인에 대해서도 사실 다 틀리게 표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요. 첫 번째는 2022년 2월 9일에 사망한 분은 원인이 뇌출혈이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2022년 7월 19일에 사망한 분은 60대셨고 바이러스 감염으로 사망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안타깝게도 올해 3월 9일에 돌아가셨는데요. 당시 나이는 80대로 암투병 중에 사망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4월 6일에 이제 사망하신 분은 70대로 급성 심정지로 사망을 하시게 됐는데요. 근데 여기서 같이 살펴보고 싶은 거는요, 나이대, 그 다음에 사망 원인이 모두 틀리게 기재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대체 A씨, B씨, C씨가 누군지 참 알고 싶습니다. 사망의 숫자도 틀리고, 원인도 그냥 소설 쓰듯이 기레기처럼 날렸었고, 화날만 하네요. 그죠? 그렇죠. 이런 죽음들을 이용해서 그분들의 생전 삶을 모욕하는 거라 생각이 들고요. 제가 계속 악질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요. 사실 조선일보의 이번 보도는 처음이 아니거든요. 지난 2, 3년 동안 같은 이야기를 계속 왜곡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A씨, B씨, C씨라고 언급됐던 분들 중에 이제 한 분의 이제 유족은 더 이상 이 죽음을 이런 탈시설의 본질을 왜곡하는데 사용하지 말아달라라고까지 호소를 하셨었거든요. 근데 그런 유족의 이야기까지 무시하면서 이런 기사들을 계속 양성해 가고 있는 게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 그렇죠. 또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망자를 제외한 49명 중 4명은 다른 시설로 갔고 7명은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7명이 가족으로 돌아갔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되나요? 네, 이것도 완전히 허위 사실입니다. 허위 사실요? 이런 거 하면 어떻게 좀 허위 사실 유포해가지고 어떻게 좀 거시기 할 수 없나요? 네, 저도 거시기 했으면 좋겠어요. 예, 거기 검찰에 우리 좀 조사 안 되나? 그러게 좀 이런 거 수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예. 네, 일단 이 사실도 좀 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가정 복귀는 1명입니다. 아, 가정 복귀는 1명. 네네. 근데 7명이 아니라 1명. 이 기사를 보게 되면은 시설이 그 가족이나 당사자가 원치 않았는데 억지로 이제 가정에 보낸 것처럼 사실 이야기가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당시에 어머니의 요청이 있었고, 그래서 그 요청에 따라서 가정 복귀가 한 분이 이루어진 거고요. 근데 여기에 두 번째 섞여 있는 거는요. 그 향유의 집이 이제 시설을 폐지할 당시에 지원주택으로 이주하는 걸 동의한 분들이 계신 반면에 지원주택 동의할 수 없어. 다른 시설에 계속 가고 싶어라고 했던 가족분들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같은 법인에서 운영하는 산하시설로 그 가족의 동의에 따라서 옮겨지게 된 분들이 8명이었습니다. 8명.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계속 찝고 있는 거는 그러니까 자립한 인원에 대해서도 사실 틀린 데이터입니다. 네,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3월 8일까지 자립한 인원은 총 42명입니다. 네네. 이 중에 41분은 서울시가 운영하는 지원주택으로 입주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한 분은 경기도가 운영하는 자립생활주택에 입주를 원하셔서 거기서 지금 생활하고 계십니다. 아, 근데 이렇게 좀 할게요. 시설에 그냥 그대로 두시지 왜 이렇게 힘든 길을 갔는지, 또 나오면 또 그냥 집에다가 인계하면 되지 왜 이렇게 또 이런 욕까지 먹으면서 이렇게 힘들게 이런 활동을 하시나요? 알아? 네,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과 탈시설 가이드라인에 전장현이 그렇게 시킨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니죠. 전장현이 시킨 거 같은데? 이럴 때 뭐라고 해야 돼? 넘어가면 되죠. 전장현이 시킨 건 아니죠, 그죠?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의 어떤 이행을 하기 위해서 한 거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건 이런 거예요. 탈시설을 하는 것은 가족에게 부담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들이 통계에 보면 명백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왜 이렇게 왜곡시키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죠.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 2019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보면 향유의 집에서 자립한 인원은 55명이 아니라 42명이다. 사망자 6명에 대한 집계도 틀렸다. 퇴소 후 사망자는 4명. 그리고 사망 원인
뇌출혈, 바이러스 감염, 암투병, 급성심정지 등으로 지병에 의한 것이다. 원가정 복귀도 7명이 아니라 1명이다. 이것도 어머니의 요청으로 이루어졌다. 예, 기러기 기사님, 요거 다시 보도해 주세요. 예. 이런 얘기를 보고 듣고 이럴 때마다 정말 화가 많이 나는데, 기자님과 기사들이 왜곡해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탈시설은 좋지 않은 거구나. 네네. 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얘기하고 다니는 탈시설에 대해서 믿지 않으시고 이러실 것 같아서 많이 속상합니다. 네. 많이 아프세요. 네. 근데 또 다른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토론회 자료집에서 사용된 사진들이 있는데요. 사진. 네, 이 사진들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불법 촬영된 사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이 토론회 때 무단 게재되었다는 것들을 저희가 좀 알게 됐고요. 근데 사실 그 사진들이 이번 처음만 쓰인 게 아니라 이 역시도 조선일보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했고, 이 반복적으로 무단 배포된 점에 대해서 인권위에 진정도 된 사안입니다. 근데 저는 이 사실을 권익위가 모르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토론회 자료집에 보면은요, 시설 퇴소 동의서라든지 개인의 건강에 대한 것들이 사실 불법으로 유출된 문건이에요. 그러니까 당사자의 성별, 생년, 월일, 그다음에 성씨가 다 공개되어 있거든요. 근데 국민권익위 직원이 이런 자신의 탈시설을 반대하는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국민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유출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사태에 대해서 정말 엄중한 조사와 좀 그에 합당한 조치가 좀 취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이들이 그 냈던 제목이나 사실 내용에 모두가 드러나는데요. 네, 탈시설 정책을 왜곡하고 싶고 사실 불안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이번 사건에서 주목해야 될 거는 국민권익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아요. 조선일보는 원래 그렇게 배려버렸으니까 놔두고 왜 권익위원회는 왜 이렇게 또 갑자기. 그러게요. 저도 정말 궁금한데요. 탈시설 정책을 반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충분한 자료 검토는커녕 오히려 가짜 뉴스를 이렇게 서슴없이 좀 퍼뜨리는 게 그 주체가 특히 이런 불합리한 행정을 좀 고치고 개선해야 되는 그 공공기관인 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게 대단히 충격적이라고 생각이 들고 온 국민이 정말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 서울시가 줬어. 그래 권익위가 했어. 발표를 했어. 조선일보가 터뜨렸어. 근데 서울시 공무원 이거 아니네? 좀 틀렸네? 그래서 갑자기 입 닫기 시작했어. 그랬더니 권익위가 그냥 입수했다고 해놓고 아니네? 이렇게 입 닫더니 이렇게 서로가 3명이 있어. 3군데서 지금 엇박자가 있는 거 아닌가? 사실 좀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또 소문, 우린 소문 좋아해요. 네, 서울시는 본인들이 자료 제공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한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억울해하고 있다라는 잘 알고 있는데 무슨 소리야. 아이고 진짜 서울시 그러지 마소. 그러니까 그러지 마소. 네. 근데 사실 제가 또 여기서 문제라고 느끼는 점들은요. 네, 이런 조사를 보통 진행할 때는 이 조사 내용이 조사의 목적 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는다, 제공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들을 설명한 다음에 개인정보 동의서에 서명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가 정 억울하다, 자기들이 자료 제공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이런 국민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람들을 사실 색출하고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게 지금 서울시의 결백을 증명하는데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좋을 것 같은데요. 기대하지 마세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있는 상황에서 이것은 기대한다는 것이 굉장히 허망한 일일 것 같아서 조금 실망스럽겠지만은 이 문제에 대한 진실들을 계속 알려나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네.